안녕하세요.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오늘은 음양과 오행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한자 문화권에서는 또는 양 이 두 가지의 큰 기운이 서로 만나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해가는 어떤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 그러니까 동정의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다섯 가지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으로 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설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사시면 이제 서두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초 개념부터 뿌리를 튼튼히 해주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런 음양과 오행의 분화 과정은 곧 우리 한자 문화권 내의 물질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상의 기초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선현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해석의 어떤 근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명리학의 깊은 이론적으로 전개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본인도 어떠한 사상의 명칭이나 또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론이 첨부되기 때문에 해석이 약간 흔들린다거나 또는 해석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본인도 잘 개념이 안 잡힌 부분으로 인해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제 자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명리학을 공부해 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텍스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텍스트를 보실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간략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좀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일단은 우선은 이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음과 양이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지금 무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국. 한자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하는데 필요한 한자는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국. 그리고 이제 요 첫 번째 단에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음은 이제 부호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양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부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는 무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태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극도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요 안에 나와 있는 목화금수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전 단계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왔죠. 무국과 태극.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한자로 보면 무국은
극이 없다. 없을 무자를 썼으니까요. 극자는 다 할 극자입니다. 그래서 극이 없다. 그 다음에 태극은 이제 클 태자를 써서 아주 크다 그런 뜻이죠. 극이 있는데 아주 크다이죠. 크지만 아주 크다. 아주 큰데 극이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간략하게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개념이 서로 다를까? 무극과 태극. 우리가 보통 이 무극과 태극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도 부차적으로 붙여가면서 설명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개념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혼돈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잡하고 이해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극이 없다고 했어요. 무극은. 그러니까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아래는요. 태극은 끝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이 없는 상태, 끝이 없는 상태니까 무한한 세계죠. 그 다음에 태극은 아주 크지만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무한한 세계고 태극은 유한한 세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무한이라는 세계, 무극의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의 밖에 해당되는, 뭐 굳이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신의 영역, 신의 영역,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니까요. 그러나 이 유한한 세계, 즉 태극의 세계는 드디어 인간의 영역입니다. 즉 말 인간이 자기의 어떠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래서 이 인지의 혁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태극을. 그러니까 인지의 혁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나 자아와 타아와의 구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작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나는 나라는 영역, 또 타인과의 영역, 또 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인지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는 인지의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극과 태극은 인간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무극의 세계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의 영역이 되겠고요. 태극은 인간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 인간이 사는 것은 결국 태극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극의 영역에서는 이 태극의 영역에서는 음과 양으로 드디어 분화가 돼 있는 모양인 거죠. 무극에서는 음과 양이 알 수 없는 상태, 음과 양이 없는 상태, 이런 걸 좀 혼돈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카오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혼돈, 카오스. 그러나 이제 유극, 태극의 상황에서는 음과 양. 그러니까 음과 양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어렵게 생각하시면 또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인간이 자아와 타아를 구분하면서 그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한 인지의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여기에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결국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낮과 밤의 영역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면 낮이고 음이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음양이 생겼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낮과 밤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의 개념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의 개념, 즉 낮과 밤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확대 해석하면 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짝을 맺는 것도 음양 관계일 것이고요.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음양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양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이 음양의 관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것은 물리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연결돼서 흐르는 것이지 낮, 밤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죠. 계속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연결돼서 이제 점차 밤으로 가고 또 다시 또 아침이 되고 하는 그런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과 양은 따로 띄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순환 반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음양의 어떤 기운은 계속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계속적인 변화하는 것이다.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종교 같은 곳에서 말하기를 이게 음양 관계를 선악으로 대비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이 동양에 있는 우리 한자문화권의 음양 사상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속적으로 계속 변화한다. 연결된 채.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자 문화권에서의 기운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것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변화가 역이라는 것을 만드는 역. 이 역을 통해서 우리가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역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표로 돌아가세요. 자, 무극과 태극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으로 보고요. 그럼 음양이 계속 쉼없이 영속적으로 계속 변해가면서 시간의 변화가 발생함으로 해서 결국은 목 또는 화, 금, 수의 개념이 발생이 됐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네 개의 기운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또 목 그러면 나무, 화 그럼 불, 쇠 하면 금, 아니면 물 하면 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양의 발생, 즉 시간의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낮과 밤의 변화가 계속 생기고 이에 따라서 무엇이 생겼느냐 드디어 계절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 그래서 목은 이제 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화는 이제 여름을 나타내는, 또 금은 가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을 나타내는. 자, 이러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게 됐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시간의 발상에 따라서 그것이 계절적 변화에 나타나는 영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목화금수라고 하는 네 가지의 문자로 대표성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물질관으로 자꾸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나무, 불, 뭐 쇠, 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음량에서 그렇게 분화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과 계절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봄 하고 여름 이렇게 탁 넘어가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는 모든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환절기가 존재합니다. 환절기. 그래서 이 중간에 바로 각각의 토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오행이라는 5가지의 오행이 생겨나는 개념이 되겠죠. 결국은 음량의 변화, 시간의 변화가 사계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화 과정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음량 오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무국에서 태극,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로, 그다음 그것이 이제 시간의 발생의 흐름을 인식하면서부터 다시 사계절의 변화로 목화토금수로 이제 대표성을 갖는 글자를 표현했지만 계절적인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인간이 감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챕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사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상. 자, 그럼 그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요.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챕터를 좀 종이를 바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정리하면, 자, 무국의 영역에서, 자, 이제 음과 양으로 분화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유국의 상태다. 자, 유국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태극의 상태다. 태극이라는 지대하게 크지만 끝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량으로 변했고요. 자, 음량으로 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계절의 변화, 시간을 만나서 사계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사상의 개념으로 한번 표현이 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기호로 보시면 음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양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운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상호 간의 영속적인 관계로 끊임없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다. 자, 그런데 부호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 그러면 음과 양이 변하는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리량, 음과 양의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은 아주 음이 극대화된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음은 음인데 가장 큰 음이다. 그래서 태음. 태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양쪽에서도 가장 양의 영역이 활발한, 꽉 찬 100%의 양의 순체다. 그러면 태양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부호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지만, 자, 그것을 우리가 주역적인 이해 또는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의 부호 체계에서는 양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음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갈라진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런 막대기 하나, 음은 잘라진 막대기 2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음에서부터 양으로 계속 순환 반복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태음의 영역에서 점차 태양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태음 영역에서는 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점차 양의 세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점차 음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양이 일부 생겼으니까 그것을 소양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반대로 태양의 영역, 즉 양이 꽉 찬 영역에서 저쪽 쪽으로 가다 보면 점차 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태양의 영역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음이 적으니까 소양이 되겠죠. 소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런 걸 우리가 사상 체질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네 가지의 상을 말하는데요. 사상. 이것은 결국 음양의 분포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이 시간의 개념을 만나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변화량 속에 그 음양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의 어떠한 일정 지점들을 네 개의 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음은 가장 이제 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가장 극에 닿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태양은 양이 가장 극에 달아 있는 상태.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이제 태음의 쪽에서 태양 쪽으로 가다 보면 소양이 한번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태양 쪽에서 이제 쪽으로 가다 보면 소음이 이제 어느 지역을 거칠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변화해 가는 네 개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로 치면은 아까 이 양쪽 쪽에서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잘라져 있는 막대기 두 개니까요. 자, 기본은 음을 바탕으로 자, 다시 음체니까요. 완벽한 음을 하나 더 얹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양에서는요. 양의 체니까 양을 바탕으로 다시 또 하나의 양을 얹습니다. 왜 두 개를 얹었냐? 그러니까 아까는 음양의 두 개의 인자가 네 개로 분화된 거니까 네 개의 모양으로 나누면서 이번에는 하나씩 더 부호를 위에다 얹어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양에서는 자, 음이 밑에가 항상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음이 주체가 되고요. 양쪽으로 가죠. 그래서 양을 하나 붙여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소음으로 간다면 양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쪽으로 가니까 음을 하나 얹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부호가 생겨났죠. 이것을 바로 사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 태음과 소양은 양의 영역에 속하고요. 소음과 태양은 양의 영역에 속하고 태음과 소양은 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아까 말한 계절적인 변화를 볼 때 태음은 이제 수의 지역, 수의 영역. 그 다음에 태양은 화의. 태양이니까 이제 화 자체의 양체니까요. 그 다음에 태음은 이제 음체니까 최고로 음이 꽉 찬 상태, 수의 상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목이 이제 화 옆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양에서는 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화 금수가 네 가지의 오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중간에 이제 토의 작용력은 같이 계속 발생하면서 계절적인 변화를 이 토가 매개체를 통해서 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절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면서 이 계절의 변화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 오행이 분화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요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물질과는 이 사상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이제 사상을 기초를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태극서부터 오행까지 또 음양에서부터 오행의 분화 과정은 이렇게 사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더 분화돼서 이제 8궤로 변하면서 이 8궤가 주역에서는 다시 8궤를 만나 64궤로 발전을 하고요. 자, 이러면 이건 이제 주역의 체계가 되고요. 우리가 말한 오행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목화 토금수를 가지고 또 음양 분화를 해서 천간 글자 10개와 지지 글자 12개로 또 분화시킨 것은 이제 드디어 역학의 이제 명리를 비롯한 역학 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명리라든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결국 명리학에서 이 천간 지지의 22글자를 가지고 명리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좀 어렵기는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요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신 게 계시면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이제 제가 대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무국 또는 태극, 그래서 음양 이런 두 기운이 사상 또는 이제 사계절, 그래서 오행 이렇게 분화된 과정, 요것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좀 요것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꽤 갔네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화면에 있는 것들 한번 스톱하셔서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요 분화 과정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그 5행까지의 분화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행의 분화 과정을 거친 이 5가지 5행이 천간지지로서 다시 또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그런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역학방송에서는 물론 분화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되 이제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은 다른 챕터를 만들어서 그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따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우고 단순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원리적인 면에서 나는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조만간 이 우리 명리, 사주명리 기초 강의 말고 다른 섹션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이론의 강의를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양과 오행의 분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잘 이해하셨으리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